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8일 오후입니다. 대선이 시작됐고 국힘은 망가진 당이에요. 더 이상 기대할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국힘 주자, 대선 주자는 내야 합니다. 그게 안철수예요. 그게 안철수인데 지금 국힘이 얼마나 망가졌냐 하면은 외부에서 또 그 대선 주자를 들이려는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 차출론까지 갖고 나옵니다. 한덕수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 그 보수라는 그 늙은이들이 몇 명 있죠. 고고TV도 늙었어요. 60 넘었으니까. 그 조갑제하고 정규제가 갑자기 떴죠.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면서 떴죠. 계엄은 다 반대하고 있어요. 국힘 내부도 108분내들도 탄핵을 찬성하면서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이 된다. 8대 0으로 된다. 그죠? 그건 고고TV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수주의자는 망하더라도 또 지더라도 보수 내에서 그 대선 주자를 내야 돼요. 그게 안철수예요. 그 문제하고 국민 경선, 즉 국힘의 대선 경선 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가 찬데 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유승민이가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하자 그러죠. 그것도 맞는 소리예요. 국힘은 계엄을 일으켰고 탄핵에 반대한 정당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탄핵을 대부분 반대했잖아요. 또 일부 당원들은 정광훈 전환길 따라다니면서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국힘 당원들한테는 대선 주자 선거권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 내부가 그래도 당원들이 쓸만한 당원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반은 쓸만한 당원이에요. 합리적 보수라고 봐요. 근데 그들을 또 구별할 수가 없죠. 합리적 당원들이나 꼴통 당원들을 보수할 수 없어요. 정광훈 따라다니고 윤석열을 아직까지 용시하는 그런 당원들을 구분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 국힘은 국민회에서 버려진 정당이에요. 지금 뭐 국힘 지지율이 한 30% 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일반 경선으로 가면은 국힘은 평생을 보수를 지킨 당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안철수 말이 맞아요. 일반 여론 80% 또 당원 20% 해가지고 경선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국힘은. 제일 좋은 게 100% 일반 경선이에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두 번째가 최소한 8대 2 정도는 가야 돼요. 근데 그거 절대 안 하죠. 그래서 뭐 정치권 국힘 내부로부터는 국힘 경선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가 찹니다. 그거 들어보면은. 걔네들은 말이죠. 조갑제라든가 또 저 경상북도 이철우란 놈이 미스트롯 경선 방식을 주장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짜여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미스트롯 경선 방식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60대 이상만 그거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코로나 때 말이죠. 트롯 경선 보고 그런 60, 70대만 있습니까? 60, 80대만? 차라리 가려면 쉽게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가려면.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차용을 해버렸어요. 먼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 경선을 해야 된다 그러죠. 민주당은 김두관이나 또는 김경수가 그랬나요?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된다. 조국당까지 합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놔두면 되고 그 이재명이가 절대 억셉트 안 해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갑자기 뭐 100% 국민 경선을 해야 된다. 지금 시간 없습니다. 국민 경선 해가지고 누구 좋으라고요? 준석이 좋으라고?
준석에게는 정치 생명 끝납니다, 요번에. 근데 그놈은 끝까지 말이죠. 차차기를 위해서 뛰는데 차차기 안 돼요, 걔는.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 경선할 사람은 쟤뿐이 없어, 준석이 뿐이. 다른 당이 없잖아요. 그럼 안철수 말대로 이쪽에 국힘에서 대선 주자가 나오면 그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데, 보세요, 나중에 준석이 끝까지 그걸 지가 몇 프로 갖고 있다고 끝까지 그 국힘에 붙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게 홍준표라는 놈이 어제 이준석을 만나가지고, 야, 이 형은 이제 우리 쪽으로 들어와. 근데 준석이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 뭐 혁신을 해야 돌아가지 지금한테는 안 돌아가요. 이런 말. 그냥 국힘이 이준석 우호세력 오면은 들어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놈아가. 기가 찬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조갑제하고 정규제를 갖다가 간혹가다 비판을 하죠. 보수들 맞습니다, 둘 다. 그런데 조갑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그럽니까? 저게 옛날에 정광훈이하고 올려 다니던 놈이고, 자유파를 외친 놈이다, 조갑제가. 근데 윤석열 계엄을 반대하면서, 그건 누구나 다 반대해요, 국민들이. 국민들 90% 이상이 반대할걸요? 95%까지가. 5%는 무슨 무조건 그냥 뭐 어떤 정부든 지지하는 사람 무식한 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탄핵을 찬성했다고 조갑제가 아주 날카로운 독설로 정규자와 같이 전통보수, 그 쉽게 말하면 전통보수 극우들인 정규제, 조갑제도 탄핵을 찬성했다. 그건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갑자기 떴죠? 얘네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후보 내지 말라 그러죠. 그죠? 국힘은 계엄 정당이므로 계엄에 문제가 있으니 후보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재명한테는 줄 수 없다 또 그래요. 조갑자고 정규제 이런 쌈마이들이. 쌈마이 늙으면은 품위를 지켜야 돼요. 국민 경선 하래요. 국힘은 대선 후보 내지 말고 국민 경선 하래요. 그게 뭡니까? 이준석을 대통령 후보로 내란 소리예요. 범여권에서. 이게 말입니까? 아니, 이준석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준석이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걔는 가는 데마다 분열과 갈등과 조롱과 희롱과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애인데, 이 조갑제하고 정규제가 하는 거 보면 기가 찹니다. 응? 윤석열 공격하는 거 보면은, 정규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 홍준표를 밀었죠, 대선 때. 근데 조갑제는 그렇게 그냥, 누굽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유뭉시하고 세계적인 미모, 현대적인 여성이라고 칭찬하던 애 아닙니까? 늙어서 추하면 안 됩니다. 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언론계 지식인이었으면은 말하면 안 돼요.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전원책이라고 있죠? 경희대 출신. 전원책 그놈아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국힘은 보수도 아니다. 국힘은 이념도 없다. 정통성이 없다가 맨날 공격하던 놈이 보수 아니다. 보수가 이러면 안 된다던 놈이 윤석열 계엄 터지고 탄핵 과정에서 8대0으로 탄핵은 기각된다. 그것도 들고 다니는 놈입니다. 그런 애들이 보수로 나와 있어요. 늙은이들이. 고고TV는 늙어도 그렇게 안 늙습니다. 왜? 고고TV는 20대, 10대부터 역사적인 인식을 중요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관된 삶을 살았어요. 전원책이나 김진이나 정규제나 조갑제나 얘네들이 보수, 꼴통 보수 그구들 쪽이었죠. 근데 걔는 4명이 뭐야? 3명은 탄핵을 반대하고 찬성 하나는 전원책은 탄핵을 반대했어. 그게 공통점 8대0으로 찬성 반대를 했던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국힘에서 후보 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후보가 있습니까? 그럼 이재명이 단독 출마하라고요? 그럼 100% 투표에 100% 당선을 원하는 겁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거 보면 지금 기가 차요.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면은 이재명한테 이긴다 그러는데 이준석 가면은 누가 이재명한테
이재명을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한심한. 자, 경선룰로 들어갑니다. 이 경선룰을 얘네들의 의총을 국힘이 지난 토요일도 열고 일요일도 열고 탄핵단 인용된 다음에 계속 열고 있죠. 근데 경선인 룰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선대위원장이 중요해요. 그리고 지도부도 중요하죠. 근데 지도부 바꾸긴 늦었어요. 권영세, 권성동, 쌍권총리가 걔네들 없애버려야 돼. 그럼 없애버리고 선대위 체제로 가야 되죠. 지도부는 유명무실시키고 비대위를 어떻게 또 갑니까? 그 좌파 진보 애들이 아직까지도 뭐 쌍권총을 갖다가 지도부로 하고 비대위원장 새로 안 뽑냐 그러는데 그 나쁜 놈들이죠. 너희들은 이재명이나 신경 써. 그리고 그런 선대위원장을 어느 정도 개혁적이고 중도, 진보, 보수까지 아우르는 어느 정도 혁신된 인사를 뽑았어야 되는데 우려 뽑았죠. 우려, 황우려. 황우려 얘는 맨날 무슨 위원장, 선대위원장, 선관위원장 막 나와. 선관위원장으로 황우를 뽑았는데 이 결단력이 없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어당팔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이 또 망했어요. 황우려를 선관위원장으로 뽑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각계격파로 나가야 돼요. 대선 주자들, 국힘에. 근데 국힘의 대선 주자들이 각계격파로 나갈 사람은 안철수하고 유승민 뿐이 없어요. 그래, 유승민, 안철수 주고 안철수 뿐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을 보고 나갈 사람은 안철수 뿐이 없어요. 그래, 나머지 보면은,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이것들은 전부 다 TK표, 70대 노인은표, 광화문 여의도 파표, 그걸 보고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면은, 경선 룰이라도 조정을 해야 돼. 경선 룰이면 하루 이틀이면 돼요. 의총에서 결론 내고, 전국위원장인가? 그거 뭐, 걔네들 이쪽에, 걔네들 해가지고 하루만이면 돼요. 근데, 황우려가 뭐라 그러고 지금 지도부 애들이나, 또는, TK나 70대 노인네들 표, 당원들, 늙은 표들을 갖다가, 호소하는 세훈이, 동훈이, 또 문수, 준표는 5대5로 그대로 가자는 거죠. 그게 당원 당규리 있다고. 그거 하루면 바꿉니다. 하루 이틀이면은. 그래서 유승민 같은 경우가 100%로 하자 일반 여론, 안철수 같은 건 8대2 정도로 하자 그러는데 그게 안 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지금 경선룰에 나오는 아웃라인이 보면은 이 기가 찹니다. 10명에서 15명이 출마한대요. 이걸 내가 전 영상에도 말씀해 벌떼 공격이라 그러잖아요. 15명 하면 흥행이 일으킬 거야. 우리는 벌떼들이야. 이재명을 쪼고 들어갈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선거 전략이 없어요. 대선 전략이. 완패가 들어갑니다. 안철수 외에는. 따라서 벌떼가 공격해가지고 벌떼가 윙윙윙윙 날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하면서 말이지. 흥행 경선 컨벤션 효과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망상이에요. 근데 갖고 나오는 거 보면은 한 15명, 10명이 출마한다는 전제로 나경원도 나오고 이철우도 나오고 윤상현이는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볼 때 윤상현이는. 하여튼 윤상현도 나오고 유정복도 나오고 별의별 놈들이 다 나와. 그러면 이제 6명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유승 6명 외에 또 한 6명은 나올 것 같아. 12명 정도 나올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서류 심사를 해서 서류 심사 컷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조를 나눠서 이해하는데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오늘, 내일 서류 접수를 다 받는데요. 그럼 내일 보면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이런 애들이 왜 대선에 나와? 지 존재감. 명성 날리려고 다음에 총선이나 집선이나 이럴 때. 그리고 목요일 날 서류 심사를 해서 여기서 컷한대요. 그리고 얘네를 갖다가 몇 명을 추를지도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한 12명 되면은 12명, 16명 되면 A, B, C, D 4계조로 나오는데 4계조로 4계조로 나눠가지고 미션발 토론을 시킨대요. 12명이 나오면 3명씩 16명이 나오면 4명씩 해서 토론을 시킨대요.
아니, 그 토론 누가 보고 거기서 무슨 컨벤션이 나옵니까? 그리고 4월 9일 날 정도에 4월 9일이면은 뭐 내일 모레네. 미치겠네 나도. 4월 9일 정도에 미션 발표를 한대요. 미션 발표에 비전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좀 하루 이틀 미뤄지겠네. 그 다음에 4월 10일 11일 날 정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대요. 당원 여론조사도 하고 뭐 4월 11일 11일 날 해가지고 대부분 이게 확실히 안 돼요. 100% 일반 여론조사를 한대요. 당원하고 일반 여론조사 합해가지고 하여튼 여론조사를 한대. 그래가지고 4명을 남기겠대. 4명을 이게 일반 여론조사 100%인지 당 플러스 일반 50인지 아직 안 정했어. 이걸 갖다가 여론조사를 4명을 남기겠대요. 그런 여론조사 업체가 또 문제가 돼요. 명태균 같은 그런 여론조사, ARS 여론조사, 이거는 절대 ARS 여론조사로 하면 안 돼요. 전화 면접 조사로 끝까지 물어보는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명이 경선하고 나서 4명 중에서 2명 해가지고 토론 배틀을 시킨대요. 2명 해서. 그래서 1대1 토론을 한대요. 4명 해가지고 4명을 뽑아다 경선 차출한 다음에 2명씩 1대1 토론을 시킨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여론조사를 할 건가 봐. 그 다음에 2명을 남기겠대요. 그래 2명을 또 결선 투표제 같이 2명을 경쟁을 시킨대요. 2명을 2명을 가지고 이제 1대1로 이제 해가지고 여기서 한 놈 뽑겠다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이긴 해요. 이거 보면은 우리 미스터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막판에 결선은 안 갔죠. 2명 남겨놓고 1, 2, 3등을 뽑아버리는데 이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비슷한 게 준석이가 당대표 돼서 당 대변인 토론 배틀하는 거랑 그건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너무 복잡해. 그리고 시간도 촉박해. 이거를 하려면 말이죠. 4명까지 경선해서 4명까지 남길 때 일반 여론조사 100%로 돌려야 돼요. 얘네가 열 몇 명 중에서 서류 심사하고 A, B, C, D 상계조로 나온다, 4계조로 나눠가지고 비전 발표하고 얘네들을 갖다가 말이지 자기들끼리 토론도 안 하고 여론조사 돌리고 어쩌가지고 4명을 갖다가 경선을 붙인다. 4명 경선을 100% 일반 여론조사로 하면 돼요. 왜?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계엄을 일으켰고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하는 탄핵을 반대한 당이니까 4명까지 올라가는데 지들끼리 서류 컷하고 지들끼리 비전 발표하고 이런 게 소용없다는 거죠. 대통령이 될 자는 비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네 이제 PPT 작업하느라고 열날 거야. 그 얼마나 황당한 공약이 나오겠습니까? 국힘은 더 망해요. 100% 일반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는 거야. 여의도 연구원하고 또는 갤럽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한 보름 돌려. 보름 한 10번 돌려.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한 달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명을 붙여. 그 다음에 1, 2위가 결선 투표 올라가게 해. 그래야 되는 거지. 100% 일반 여론조사는 죽어도 안 가, 이놈들이. 맨날 당신 반, 민심 반이야. 민심은 국힘을 버렸어요. 저거는 재기 불가당, 저건 없어질 당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당원들은 50%를 또 한다고? 그럼 지죠.
차입니다. 오늘 8일인데 내일 발표하겠대 이런 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